이남용 교수의 실온론, 서울특별시 서북부의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북횡단 경전철 건설이 매우 시급하다 문제의 본질과 구조적 진단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인구 약 940만 명의 초거대 도시이며 수도권은 약 2600만 명이 거주하는 세계적 대도시권입니다. 그러나 교통 인프라의 밀도와 접근성은 지역 간 심각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권은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과 신분당선 등 다중 중복 노선을 통해 평균 통근 시간이 50분 내외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반면 서북부 권역인 은평구, 서대문구, 종로구 북부는 철도망의 횡축 연결이 취약하여 평균 통근 시간이 60분을 상회하는 구간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의 불평등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와 구조로 진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고령 인구 비율은 약 21% 수준이며 서북부 일부 지역은 23%를 상회합니다. 장애인 등록 인구 또한 서울 전체 약 39만 명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은 의료기관 접근성, 고용기회 접근성, 문화시설 접근성이 동시에 낮아집니다. 이동권의 격차는 곧 소득 격차와 자산 격차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강북 횡단 경전철은 교통정책이 아니라 사회정책이자 경제정책입니다. 이해 당사자 식별과 관계론적 분석입니다. 저는 먼저 이해 당사자를 식별합니다. 교통약자인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청소년이 1차 이해 당사자입니다. 출퇴근 근로자, 자영업자, 중소상공인이 2차 이해 당사자입니다. 서울특별시와 해당 자치구, 중앙정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가 정책 집행의 이해 당사자입니다. 금융기관과 민간 투자자 또한 재원 조달의 이해 당사자입니다. 이들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해야 정책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교통망은 이동시간을 단축시키는 동시에 상권의 체류시간과 소비 전환율을 변화시킵니다. 세계 주요 도시의 경전철 사례를 보면 역세권 방향 500m 내 상업시설 매출이 평균 10% 이상 증가하는 경향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망이 단순한 수송 인프라가 아니라 경제 활성화 플랫폼임을 의미합니다. 서북부 지역의 상권은 유동인구 의존형 구조이며 체류시간이 짧고 소비 전환율이 낮습니다. 횡단형 철도망이 구축되면 유동 동선이 다핵화되고 소비 분산이 가능해집니다. 이해 당사자 간의 관계가 경쟁에서 상생으로 전환됩니다. 국내외 법령과 글로벌 스탠다드의 기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동권 보장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역시 접근권 보장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 이동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교통을 복지와 인권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OECD 주요 도시의 철도망 밀도를 비교하면 서울은 방사형 구조는 우수하나 횡단 연결성은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파리와 도쿄는 순환 및 횡단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교통 네트워크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단일 노선 장애 시에도 대체 경로가 확보되는 구조입니다. 서울 서북부는 현재 대체 경로가 제한적이며 버스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는 교통약자에게 구조적 위험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강북 횡단 경전철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네트워크 완성 전략입니다. 경제성 분석과 통계적 접근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활용되는 비용 편익 비율은 정책 판단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성 BC가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교통약자 편익과 환경 편익은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근 시간이 10분 단축될 경우 연간 생산성 증가는 1인당 수십만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이를 서북부 통근 인구 수십만 명에 적용하면 연간 수백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 수송 수요 이상의 가치입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과 세수 확대 효과도 고려해야 합니다. 역세권 형성 시 공시지가 상승과 상업시설 증가로 지방세 수입이 확대됩니다. 서울시 재정 규모는 약 50조 원 수준이며 도시철도 건설은 장기적 세수 기반 확충 전략입니다. 환경 측면에서도 승용차 이용 감소로 탄소 배출이 저감됩니다. 서울의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약 20% 내외로 추정됩니다. 경전철 확충은 탄소 중립 전략과도 직결됩니다. FEA 기반 행정체계적 접근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FEA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비즈니스 에리아는 교통 인프라와 사회복지 경제 활성화 영역이 통합되어야 합니다. 라인 오브 비즈니스는 철도 건설 운영, 유지관리, 역세권 개발, 재원 조달로 세분화되어야 합니다. 서펑션 단계에서는 노선 설계, 안전관리, 스마트 관제, 환승체계 구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체계화할 때 정책의 누락과 중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학적 접근 또한 필수적입니다. 경전철은 중전철 대비 건설비가 낮고 곡선 방향이 작아 도심지 적용성이 높습니다. 지하화와 고가화의 혼합 설계를 통해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신호체계와 무인운전 시스템을 적용하면 운영비 절감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기반 수요 예측과 AHP 분석을 통해 노선 우선순위를 과학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행정은 감이 아니라 알고리즘과 데이터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재원 조달과 정책 실행 전략입니다. 재원 조달은 지방 재정과 국비 지원, 그리고 민간 투자 방식의 혼합이 가능합니다. 도시철도법과 지방재정법의 범위 내에서 단계적 집행이 가능합니다. 초기 구간을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성공 사례를 만든 후 확장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중앙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전략과 연계하면 정책적 명분이 강화됩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은 복지예산 절감 효과도 동시에 창출합니다. 정책 실행에는 주민 공감대 형성이 핵심입니다. 이해 당사자 설명회와 데이터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성과 지표는 통근시간 단축률, 환승시간, 감소율, 역세권, 매출 증가율, 교통약자 만족도로 설정해야 합니다. 정량적 KPI를 통해 정책의 성공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저는 정책은 선언이 아니라 측정과 평가의 대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은 서울특별시 서북부의 교통격차는 구조적 문제이며 이는 이동권의 문제이자 경제의 문제입니다. 강북횡단 경전철은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라 도시 구조를 재설계하는 전략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국내외 법령 통계적 근거는 이 사업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상생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이 결단의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정직한 국민은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 위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적 구호가 아니라 구조적 진단과 과학적 처방이 필요합니다. 강북횡단 경전철은 교통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통해 서북부의 잠재력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이남용 교수의 시론롱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